보수는 상수의 상수. 구석기 시대에도 있었을 거야. 맘모스를 잡을 거야 아니면 뭐 코끼리를 잡을 거야, 뭐 동굴에 살 거야 아니면 뭐 집을 지을 거야. 그거 갖고 싸웠을 거야. 이순신 장군님은 보수야. 근데 사실 이런 관점에서 진보야. 여러분, 돈을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여전히 남자 앞에서 막 박수치고 막 태극기 성조기 흔들어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 양반들만 보는 거지 뭐.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다는 것 자체도 참 참담하기도 하고, 이런 양반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려다가 대통령으로 만드는 정당도 진짜 참 어이가 없고, 사람이 모이면 대개 의견은 크게 두 개로 갈려요. 세 개나 네 개로 갈리지 않아 잘. 회사에서도 이제 사용자, 사장과 노동자, 직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갈리지. 세대도 보면은 중장년 세대하고 젊은 층, 뭐 MZ 세대 이렇게 갈리지. 성별도 남녀. 뭐 세대 갈등이 뭐 근데 뭐 세대가 갑자기 막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이랑 젊은 사람들이 싸우고. 항상 그래서 보통 두 개로 갈리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가 보통 이제 진보가 되고 다른 하나는 보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 규칙과 룰을 만들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러면 기술은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니까 기존의 방식을 좀 더 좋게 바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근데 그거 너무 일렀어, 아직은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두 개 항상.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진보 보수가 나오는 거고, 진보 보수는 상수의 상수. 어느 시대, 구석기 시대에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맘모스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맘모스를 잡을 거야 아니면 뭐 코끼리를 잡을 거야, 뭐 사슴을 잡을 거야. 그거 가지고 싸웠을 거고, 뭐 동굴에 살 거야 아니면 뭐 움집을 지을 거야. 그거 갖고 싸웠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역사의 발전과 변화를 둘러싼 필연적으로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보랑 보수는 임의의 명칭이네 사실상. 아니 생각해보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진보일 수도 있고 동시에 보수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해병대 전문 회장 그 너희는 보수가 아니냐 그거죠. 그렇지. 아니 보수라는 건 나라를 지키다가 군 복무를 하다가 나라를 위해 봉사하다가 누가 희생을 당했으면 끝까지 예우를 해주고 그 원인을 밝히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군인 편은 보수가 더 많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사건에서 제대로 된 예우를 하려면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덮고 심지어 은폐하려고 들고 그런 짓을 소위 보수 정당이라는 데서 벌이고 있으니 그게 보수로 보여? 그게 진정한 보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보수가 아니야, 보수를 참칭하는 쓰레기들이야, 이렇게 그냥 그때 외쳤던 거지 그 정 회장이. 그분은 지금 뭐하고 있어? 사실상 탄핵이 됐잖아. 근데 아직 지금 최상병 진상규명 안 됐고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 안 됐잖아. 재판 계속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병대 임명연대도 불과해서 그걸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게 될 때까지. 힘들겠다 진짜. 정원철 회장님이. 정원철 회장. 와, 진짜 대단하다. 의지의 사나이. 그리고 사실 보면은 나는 이순신 장군은 사실 뭐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영웅이고 군의를 위반한 부하들 가차없이 목을 베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고 그리고 아마도 6.25 사상이겠지? 지금 우리 꼴을 보면은 아마 혀를 끌끌 차실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순신 장군님은 보수야. 보수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당시 기점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이라는 신무기를 만들어. 하객진이라는 없던 전법을 새로 고안을 해. 그냥 항상 기존의 그 싸우던 방식대로 싸우지 않아. 틀을 깼지. 틀을 깨고 항상 새로운 전략 전술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막 자기한테 찾아오는 백성들을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보살피고 이래 한단 말이야. 그렇게 보면 또 진보네.
이런 관점에서 진보야. 자기가 전라도 수사할 때도 선조가 왕이 막 부산에 정박해 있는 왜군들을 막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려. 그거 안 되는 거거든. 불가능한 명령이거든. 다 죽거든 그러다가. 말을 안 듣잖아. 그거 안 된다고 막 반박하잖아. 진보지. 백이잖아.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고 막. 진보 보수는 상대적인 개념이야, 상대적인. 중요한 거는 거기서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고.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실 진보냐 보수냐 그런 게 중요하기보다 이게 옳은 문제냐 아닌 문제냐가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 경제 정책이라는 것도 국가가 돈을 많이 쓸 거냐 적게 쓸 거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항상 있어. 경기가 어려울 때 국가가 돈을 적게 쓰면은 더 어려워져. 그렇지. 그럴 때는 돈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래서 항상 이제 확장 재정론자들이 있고 균형 재정론자들, 돈을 적게 쓰자는 아껴 쓰자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잖아. 근데 내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이 재정 정책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한 말이 있어. 아직도 기억이 나. 여러분, 돈을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그 돈 갖고 뭘 하냐가 더 중요하지 사실. 그치. 그러니까 쓸데없는 막 그 뭐 사람도 없는 데다가 막 다리 짓고 막 보도블록 갈아엎고 막 이런 데 쓰는 거는 그냥 돈 버리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데 정말 나라의 아니면 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과학 기술에 투자한다거나 교육에 투자한다거나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뭐 그런 필요한 데 돈이 쓰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한. 지금 어느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하나에 매몰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맞지. 아픈 사람한테는 막 독한 약도 쓸 때는 써야 되는 거지. 그 대표적인 얘기가 맞아. 당장 죽겠는데 무슨 뭐 자연 치유한다고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멀쩡한 사람한테 독한 약이라고 막 그냥 투여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 우리나라는 특검이라는 독한 약이 필요한 시기예요. 지금은 이제 내란 특검이 있어요.